세종대학교 학우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방송을 관람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종 잡터뷰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방예지입니다. 어느덧 5월의 막바지, 21학년도 1학기도 벌써 종강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시는 우리 학우분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는 아마 진로일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거리를 날려드리고자 저희 SKBS에서 세종대학교 총동문회의 도움을 받아 세종 잡터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홍보 영상과 포스터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방송과 연예, 취업과 유학, 그리고 창업, 총 3가지 분야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세종대 선배님들을 모셨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조언들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 현재 잡터뷰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잡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실시간 질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 여러분들이 댓글 기능으로 올려주신 실시간 질문을 선배님께 직접 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 선배님들과 진행자인 저의 토크가 마무리된 후 실시간 질의 시간을 약 5분에서 7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등 상품인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1대와 2등 상품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실시간 질문과 상품 지급에 관련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추첨의 대상이 되실 수 있지만 행사와 연관이 없는 질문이거나 너무 성의가 없는 질문은 채택되지 않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문은 잡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셋째, 상품 추첨은 행사 마지막에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질문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학번과 이름이 없을 시 상품 추첨의 대상이 되지 못하시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수령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첨되셨더라도 중간에 나가버리시면 아쉽게 상품을 놓칠 수 있으니 저희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세종 잡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먼저 시청하시고 바로 첫 번째 방송과 연예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밥 한 공기. 맞아요. 퀄리티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호컬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서 우리 둘 사이도 달달해지고 소끈해지고 몰라.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98학번 연기전공 변재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쇼플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광고 마케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학교 졸업 이후에는 그 공연이나 전시 같은 컨텐츠 제작하는 프로듀서 일을 하다가 최근 한 5, 6년 전부터는 광고와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면서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방송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배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콘텐츠 마케팅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등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죠? 네. 네. 이거 앞에서 소개를 했는데. 아마 요즘에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든가 그 뭐 11번가 같은 데서 최근에 그 쇼핑 라이브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광고를 할 때 TV나 예전에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많은 광고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광고와 판매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좀 니즈가 커지다 보니까 작년 여름 이후부터 라이브 커머스라는 시장이 대두가 되었고 올해 들어서 그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시장이 커지면서 저도 그 광고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일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다 보니까 그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그 모바일로 즐기는 일종의 홈쇼핑 같은 거예요. 그런데 TV 홈쇼핑과는 다르게 고객들과 직접 댓글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진행하는 분들이 상품에 대한 후기나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간접 경험하듯이 그런 걸 제공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선호하고 있고 아마 우리 학생들도 익히 조금씩은 알고 있겠지만 아직 이 시장에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20대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업계에서도 우리 대학생들, 또 젊은 친구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 이제 했던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선배님의 개인적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했던 것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아무래도 전공이 이제 연극 영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저는 주로 공연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시도 했었는데 2009년도에 제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앤디 워홀의 위대한 세계라고 하는 그 대형 전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대형 전시를 하면서 좀 크게 잘 됐던 적이 있었고 혹시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파워레인저라고 아마 어린 시절에 많이 봤던 그 캐릭터 뮤지컬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우리 이렇게 성인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꿈과 희망을 줬던 그런 어린이 뮤지컬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아이유가 모델이죠. 그 바눌린 피자샵이라고 하는 피자 브랜드가 있는데 그 바눌린 피자샵의 모든 그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브랜드 로고부터 그러니까 브랜드 리뉴얼을 하는 그러니까 로고도 만들고 CM송도 만들고 광고도 만들고 프로모션도 하고 앱도 만들고 하는 그 전반적인 것들을 해서 작년에 이제 뭐 황강희가 출연했던 그 내고왕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협찬 같은 거 하면서 좀 전국구 브랜드가 돼서 지금은 아주 핫한 피자 브랜드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제가 했던 성공 사례였고 저는 주로 남들이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좀 인벌브해서 도움 줬던 거는 좀 잘 된 게 많았는데 정작 제가 뭘 한 건 잘 된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좀 조금 기획했었던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이 관객들과 만났을 때 좀 안 좋은 평을 받았거나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실패 사례였던 것 같고 사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멋 모르고 그냥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좀 실패했었던 게 제 30대 초반에 겪었던 좀 큰 실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곳은 역시 저희 SKBS 세종 잡터뷰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배님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인데요. 선배님의 대학 전공에서부터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야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가 1998년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연극영화과가 거의 한 30개? 30개 되는 학교가 그때 동시에 생겼었어요. 아마 그때가 우리나라에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영화관이 생기면서 영화 산업이 굉장히 커졌었고 한참 그때 이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런 거에 좀 대중적인 관심이 많이 커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왔는데 학교 들어왔었을 때 이제 좀 기반 시설이라 그러죠. 뭐 공연장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사실 저희 학교에 많이 없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연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없으니까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기획을 하게 됐었고 또 제가 연출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배우의 꿈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왔었지만 막상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제 전공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좀 그 연출이나 기획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일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우연찮게 2004년 정도에 제가 뉴욕에 가서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브로드웨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 프로듀서가 되게 멋진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제가 제작자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공과 조금 다른 길은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꼭 전공과 이 현업에서 일이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또 하나의 저한테는 하나의 어떤 좀 무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생기면서 그게 지금까지 광고할 때도 도움이 되고 있고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잡터뷰를 시청하고 계신 학우분들께 제일 가까운 당면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현 재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현 재학생들이 지금의 현재 대학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 제가 이 질문 사실 그 사전 인터뷰 때도 우리 PD님께 좀 듣곤 했었는데, 제가 2015년도, 14년, 15년, 16년 이때 서울 가톨릭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4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연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좀 놀라웠던 게 그 학교 학생들이 40명이 전부 다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10명은 심지어는 트리플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그 중에 한 5명은 창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수업 처음에 물어봤어요. 혹시 선배를 쫓아다니면서 맥주 사달라고 졸라보거나 수업 땡땡이 치고 나가서 땡땡이라 표현 쓰면 안 되죠. 수업을 좀 빼먹고 나가서 선배들하고 같이 맥주 마시거나 혹시 뭐 좀 그런 좀 뭐랄까 학창 시절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없냐라고 물었을 때 없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제 선배 세대 또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다는 걸 느꼈었는데, 조금 그게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에 내몰리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내 커리어 이런 거에 좀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대학 생활에 누릴 수 있는 좀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를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게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제 후배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대학 생활이 좀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방송도 좀 그런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창곤이 리님이 볼륨 좀 키워달라 그러는데 잘 들리나요? 네, 대답했습니다. 이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기능으로 본인의 학번과 이름 그리고 질문을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이 올라왔네요. 선배님, 커리어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어떤 일화를 말씀드릴까요? 커리어 관련된 일화요? 좀 질문이 조금 너무 거창한 질문 같은데, 우선은 제가 그 앤디 워홀 전시를 했었을 때 그 전시를 보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하러 오거나 할 때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런 전시를 보고 나서 이제 나도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 뭐 전시 기획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보 빅터라고 하는, 혹시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연극과 뮤지컬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주제가 어떤 거냐면 Be Yourself거든요. 그 자신을 믿으라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그때 그 유독 학생들이 많이 봤습니다. 한 2만 명 되는 중고생들이 공연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공연을 보고 나서 이제 뭐 후기를 남기거나 이럴 때 보면은 좀 자신감을 가졌다든지 자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접했던 소비자나 고객들이 좀 뭔가 영감을 얻었다라는 후기를 얻었을 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조금 나이나 경력에 비해서 좀 큰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위에 그 분야에서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고는 그 사실 좀 선배님들한테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저는 좀 거리가 있어서 주로 제가 많은 걸 해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뭔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선보여졌을 때, 그래서 그런 고객들이 그런 반응을 했을 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연기는 제가 고3 때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 공부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하게 됐었는데, 고3 때 제가 사실은 극단에 들어가서 남들은 입시 공부할 때 저는 극단에서 연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연기를 했던 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긴 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단편 영화나 또는 저희 학교에서 했던 연극들은 제가 가끔 출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연기를 언제까지 했냐는 질문하면은 아마 한 2004년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제작자의 길을 들어선 것도 2004년부터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실시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인 지금 어떤 마케팅 방법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광고 시장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거든요. 기업들이 왜냐면 고객들이 이용을 오프라인 특히 방문하지 못하게 되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경제적으로 경영 환경적으로 좀 침체됐었던 시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하다 보니까 왜 드라마에서 보던 어떤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이 있으면 예쁘니까 사고 싶잖아요. 또는 TV 광고를 보면은 나 저거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고객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에 가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야 돼요. 그게 수고스럽잖아요. 제가 했던 생각은 내가 TV를 보고 그 자리에서 그 물건을 구매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여서 사실은 컨텐츠 커머스라고 해서 어떤 컨텐츠를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하는 거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좀 많이 대두가 됐고 많은 플랫폼들,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11번가나 티몬이나 이런 데들이 전부 다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하게 되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라서 저는 좀 그게 되게 요즘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제가 했던 전공도 그렇고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재밌게 방송하면서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실시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커리어 관련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화 그것을 극복하신 경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개관을 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여름에 개관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해 4월 16일 날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죠. 사실은 저도 그거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가 좀 있었어요. 공연을 올리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투자 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때 제가 사실은 부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사를 정리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한 1년, 2년 만에 그걸 좀 많이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빠른 시간에 빨리 제 길을 찾아서 오게 된 게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일화? 뭐 이런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시간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선배님처럼 전공과 조금 차이가 있는 직무를 선택하려는 후배들에게 따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전공과 차이가 있는 직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막상 제가 일을 하고 살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연극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현업에서 하는 일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해서 좀 괴리감을 느끼거나 좀 스스로 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예지 후배도 전공이 생명공학이라 그랬나요? 네네. 생명공학이라 하더라도 그게 꼭 그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야가 여기저기서 쓰여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융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컨텐츠에도 이 생명공학이 융합이 될 수 있어요. 컨텐츠가 생명공학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 생각하기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 자체가 훗날 여러분들을 완성시켜주는 좋은 무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에 충실하는 말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 너무 잘하죠. 네. 다음 실시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과 연애 관련 분야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꼭 도전하거나 경험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행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앞광고, 뒷광고 논란이 일어나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눈앞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돈보다 내 마음의 어떤 소양을 키우기 위한 노력 그것이 꼭 여행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스마트폰 끄고 한 1박 2일 정도는 어디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의 정취를 느끼는 경험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 나라의 박물관이나 역사 유적지나 이런 데 가서
좀 그런 정신적 수양을 기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영어는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영어를 잘 못하는 건데,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비단 그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보다 그 언어를 알므로써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거거든요. 여행 많이 못 해본 거랑 좀 영어를 하라고 할 때 좀 할 걸 못했던 게 좀 아쉬운데, 그런 거는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난 후에도 자신만의 커리어 패스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배님은 취업 이후 어떤 자기 개발을 하셨고, 또 선배님의 앞으로의 계획 여쭤봐도 될까요? 그 커리어를 쌓는다는 게 이제 요즘 학생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 다음에 나오시는 우리 선배님이 그 부분은 더 전문가시니까 아주 완벽한 대답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커리어를 쌓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커리어라는 게 꼭 자격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 회사에 20대 직원이 한 6명이 있어요. 그 6명을 제가 1대1로 심층 면접을 하고 뽑곤 하는데,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그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특히 자신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은 내면이 강한 친구들이 어떤 위기 상황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공부만 하고 커리어만 쌓은 친구들이 사실은 일을 잘하느냐?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과 좀 자신만의 철학? 또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커리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외국어도 시험 자격증 점수 몇 점 있는데 토익 몇 점이라 그래도 정작 영어 잘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윗사람과 얘기하더라도 또 누구와 만나더라도 나만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좀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대학 다닐 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실시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로와 관련해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고 기회를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언론 뉴스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댓글은 잘 안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양한 매체들이 보면, 혹시 여러분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을 놓고 그 N사와 D사의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그 댓글에 있는 거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주제나 어떤 사건을 놓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팩트라고 하면 그게 사실 전달될 때 포장되는 게 임팩트거든요. 그 팩트와 임팩트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팩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팩트와 임팩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저는 좀 바라보고, 그거를 기반해서 다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에서 좀 이 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서적이나 또는 좀 전문가에 대한 어떤 얘기들, 또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얻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저는 무엇보다 관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하다 보니까 많은 쇼호스트, 그리고 배우, 모델,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일을 한 2-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미팅하고 또 얘기하고 함께 또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상품을 만들게 된 과정이나 또 쇼호스나 이 배우들과 함께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또 그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들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나름대로 정보를 얻고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로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 아닌가? 여행이 주는 긍정적인 여행은 진짜 공감합니다. 다양한 직업적인 경험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영감을 얻었던 책이나 영화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그거 맞죠? 와, 이거 최지수님 성공하실 거예요. 그 미국에 아이데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혁신의 기본이 대부분 디자인이에요. 예전에 버스가 있으면
그 버스 문 앞에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올라가야 되는데 보도블록보다 요만큼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걷다 보면 여자분들이 힐이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나온 2층 버스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보도블록 높이하고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혁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 아이데오라고 하는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그 이탈리아 출신의 그 톰 켈리라는 분이 그 회장인데 지금 삼성이나 존슨앤존슨, 머스린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을 맡기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오랜 기간 혁신을 하면서 쌓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이노베이터의 10가지 얼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인류학, 뭐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 이렇게 해서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10가지 항목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지금 서점에 팔고 있진 않은데 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가면 있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10가지 항목 중에 나는 이 10개가 상중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면은 나한테 부족한 게 뭐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뭐 BMW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의 브랜드가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혁신주가 다 나오는데 아마 그런 책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는 혹시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90년대 총과 나온 영화일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 배경이었고 백인과 흑인 사이의 우정을 다룬 영화거든요. 인종차별을 없애는 좀 그런 주제의 영화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그 영화 굉장히 지금도 제 인생의 영화로 꼽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변재영 선배님과 함께한 질의응답 시간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제목이 뭐였죠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노베이터의 10가지 얼굴입니다. 이노베이터의 10가지 얼굴. 네, 됐나요? 네. 앞선 내용들과 꼭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 후배님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남들이 이거 잘한다, 뭐 누가 이거 한다 이런 거에 휩쓸리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매력이 뭔지 내가 누군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분명히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20대 때 성공한 사람이 있고 30대 때 성공한 사람이 있고 60대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성공의 주기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잘 된다고 배합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소중한 말씀 해주셨네요. 오늘 잡터뷰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퇴장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이제 퇴장해주셔도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